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체적 범죄 제목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납치하는 데 연루되었다. 그런 혐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 규정이라는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규정 제5조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인명을 살해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 중이지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고 해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싹트게 되었죠. 이런 인식은 19세기에 와서 서방 세계에서부터 크게 확대되어 나갔는데요. 전쟁에도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켜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 선을 넘었을 때 전쟁 범죄가 성립되며 처벌해야 된다는 규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심각한 인식에서 결국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생기게 되었고요. 여기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크게 구분해 놓고 이를 어길 때 당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로마에서 다자간의 그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규정이라고 합니다. 5조에 보면 크게 집단 살해죄, 그리고 인도에 관한 죄, 그리고 8조에는 전쟁 범죄와 침략 범죄, 이렇게 크게 넷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약 본문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보다 상세한 해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는 전쟁 중에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7조에 규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중간중간 뛰어넘습니다. 첫째로 민간인 살해, 이거 큰 죄죠. 두 번째로 절멸죄, 절멸, 특정 지역, 그러니까 주민을 말살하기 위해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예화, 여성과 아동들을 거래하는 그런 행위죠. 네 번째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 다섯 번째는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여섯 번째는 고문. 고문은 다 아시겠죠. 구금하에서 고의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곱 번째는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임신 같은 경우에는 민족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쉽게 말해서 특정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여기 속하죠. 그 다음에 강제 불임. 이것도 그 근본 취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응하는 성폭력. 이거 그만한 거죠. 여덟 번째 조항에는 정치적이나 인종, 국민, 민족, 문화 및 종교적인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해서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를 가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강제 실종, 열 번째는 인종차별범죄, 11번째 신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규정 8조에는 특히 전쟁 범죄와 침략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전쟁 범죄나 침략 범죄 비슷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가항에 8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군인과 부상자 등을 고의로 살해, 고문, 인질로 삼는 행위 등 요약하면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항에는요 26개 항목을 상세하게 규정했는데요. 역시 민간인에게 전쟁 중에 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두 번째는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주거지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다섯 번째,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이나 촌락, 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 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생화학 무기를 떠올리면 되겠죠. 19번째, 총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있어서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으로서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쉽게 말하면 집속탄 안에 여러 개의 자탄을 넣어서 폭발하게 하는 그런 집속탄 안에 자탄을 의미합니다. 20번째는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 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 방식의 사용. 이와 같이 전쟁 중에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저지른 범죄를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조항에서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푸틴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은 어린이에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민간인 중에 어린이에 관련 범죄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 어린이 관련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추후로 다시 미루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여기에 머리 글자죠. 2003년 설립이 됐고요. 3월 17일 얼마 전 ICC 성명에서 푸틴에게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추방하고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켰다는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C는 아울러 러시아 연방 아동인권국장 마리아 알렉시예프나 르보파 벨로바라는 여성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혐의로 전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체포영장과 ICC 재판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구속할 수 있을지는 일단 의문입니다. 푸틴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나는 아이들 데려오라고 한 적이 없다. 전투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이라도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거나 발뺌할 게 뻔합니다. 직접 지시나 증거 또는 증언이 없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그를 체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국이 제소하지 않은 한 무효입니다. 또 ICC에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은 침략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2016년 탈퇴해버렸죠. 왜냐하면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병합 등 사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정에서 다뤄질까봐 미리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 혹시나 또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가 걸려있는 중국도 꺼림직하니까 자충수를 두고 싶진 않다, 이런 뜻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체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ICC 조약에 그 조약에 의할 게 아니라 정치와 외교 영역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특별 법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주장을 BBC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푸틴 개인에게는 전쟁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고립은 물론 심적 부담을 엄청나게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될지도 모르니까요. 영장 발부 당일 푸틴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했죠. 애써서 외면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푸틴의 체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이 이번 8월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는 8월 열리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나라가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대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집행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현지 시간 17일 ICC 123개 회원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푸틴은 체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월까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한다면 전쟁의 유불리에 따라 체포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가닥 푸틴을 ICC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민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시한 푸틴을 처벌하려면 일단 푸틴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각종 압력으로 러시아 내부의 체제 불만과 분열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가 왜 우리가 푸틴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왜 내 자식을 국가가 끌어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게 하나? 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국민 스스로 자문하고 자국 국민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졌을 때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소련 붕괴로 탈냉전 시대에 유럽의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었죠. 유고 연방이 무너집니다. 세르비아가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유고 내전에서 200만 명이 사망합니다. 또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때 온갖 잔인한 전쟁 범죄 행위를 조장했던 인물이 바로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였습니다.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2001년 7월 권력 남용, 부정축제, 전쟁 범죄로 자국 국민의 손에 체포돼서 ICC 전범 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2006년 헤이그 감옥에서 그는 사망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예상과 달리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군의 피해와 피로도가 커지면서 러시아 지도부의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와그너 PMC 수장 프리고진은 바흐무트 전선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잃고 러시아 국방부와 용병에게 보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으로 크렘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소모전으로 바흐무트에 대한 러시아군 공격이 지금 아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흐무트 침공이 정체된 원인도 크렘린 군부 세력 간의 균열에 있다고 영국 정보국이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등은 푸틴 대통령이 쿠데타로 쫓겨날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 라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가 망명 중에 있는 인권운동가 블라디로 오세킨에게 쓴 편지에서 푸틴을 둘러싼 엘리트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단체, 러시아 내 러시아 어머니와 아내위원회, 차별받는 소수민족, 알렉세이 나발리 같은 러시아 반푸틴 물밑 세력, 해외 망명 세력, 망명한 추바이스 같은 거물급 푸틴 측근 등이 푸틴을 권력에서 끌어내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러시아 국민이 알게 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내부의 반전, 반푸틴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